이어서 오전 8시 와이드 뉴스가 방송됩니다. 우리는 저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여 명이 오늘 새벽 프놈펜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도착 즉시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의 주범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의 시신 부검은 현지 시간 20일 오전 캄보디아 수사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갖고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드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잠시 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약 1시간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에서 송환자들이 한국행 전세기에 올라탔는데요. 전세기는 약 1시간 뒤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파견된 경찰 현장대응단 관계자들도 입국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환 전세기에는 구금자 64명과 경찰 호송조 190여 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송환자 수는 당초 예정됐던 59명보다 5명 더 늘어나는데요.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힌 59명에 더해 자진 신고로 범죄단지에서 구출된 5명도 추가로 송환 중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자 도착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어서 송환 후 법적 절차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호송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범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로 긴급 조치 대상을 넓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체포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서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인원이 스캠 범죄 가담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적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것으로 의심됐던 20대 한국 남성이 신고 사흘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현지 숙소에서 A씨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출국했다가 가족에게 여권을 뺏기고 감금 폭행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지 이민청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실상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불법 해외 취업 모집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관련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파견했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해외 취업 모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대학에 여행경보 발령 지역 방문 자제와 연수, 봉사활동 금지 지침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뭐 장마철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 주말인 오늘 날씨는 좀 어떨까요? 네, 주말인 오늘도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북, 제주는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2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먼저 그친 수도권과 충남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그 외 지역은 하늘빛이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기준으로 아침에 15도에서 한 17도 선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과 비교해서 10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좀 낮다 보니까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부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때 이른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날씨까지 함께 전망해봤고요.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도주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당국의 단속을 피해서 숨어있는 소규모 범죄 단지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가담한 웬치로 지목된 건물 앞에서 잠복 취재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중국인 남성이 베란다에 서서 주위를 한참 경계하더니 들어갑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한 한국인이 건물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숨어있는 범죄단지로 지목된 수도 프놈펜의 한 복합 건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건물 앞에 잠복해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움직임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근 사건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는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을 출연시켜 캄보디아는 평화롭다고 강조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캄보디아 인플루언서 니어리 꼬레 씨.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과 실제 캄보디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을 뿐 캄보디아 정부나 국민들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를 주로 운영하는 중국인 총책이 문제라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들은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비 소식에 집에서 쉬는 걸 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굳은 날씨에도 부지런히 나들이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시겠죠. 고속도로 위로는 이른 아침임에도 지방 방향 정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쪽 차량 터널 부근 지나는 차들 많아지고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아직까지 8탄 부근에서만 잠시 속도 내려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에서는 오산부터 남사까지 밀렸다가 이후 충청권 진입하신다면 다시 한번 천안 부근 여유 시간 두셔야겠고요. 35번 통영 대전선 대전 쪽으로는 무주 부근 맨 끝차로 돌발 상황 처리합니다. 빗길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관세 후속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미 투자 패키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달 말에 열릴 에이펙을 타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건 양국 공통의 의견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약속된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직접 투자보다 보증, 대출 형식의 투자 방식을 앞세웠지만 미 측이 보내온 초기 문안에는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투자 방식뿐만 아니라 수익 배분율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수 있다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17일 뉴욕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오는데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신동우 의원님처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면서 상대방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우리가 가 있는 동안 이거 허영기 의원님 그만 발언해 주십시오. 박원정 의원님 오늘 말하듯이 헌법재판관도 회의원들이 마이크 꺼져 있대요. 꺼져 있대요. 수사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실속이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수갑 채용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속옷만 입고 저항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인? 지금도 존경합니까? 존경하냐 안 하냐 그 말 해보세요. 예스, 노로 대답을 하세요. 그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판 소원에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어진 군사법원 국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거친 언쟁 속에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쟁터가 된 법사위. 먼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다음 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범죄 문제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캄보디아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장본인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모집책과 함께 숨진 대학생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하고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은 출국 한 달 뒤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향후 A씨를 대상으로도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경위와 더불어 윗선 등 연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네, 잠시 후에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현장 모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편에 있는 모습이 이제 활주로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편에 이제 취재진이 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에서 송환자들이 한국행 전세기에 올라탔고 이제 잠시 후면 저곳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 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분할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들은 모두 기내에 오르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모두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에 걸려서 구금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 국가에서 한 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소환되는 건 역대 세 번째인데 규모로만 보면 이번이 최대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급파됐던 민주당 대책단, 캄보디아 의회를 만나고 또 범죄단지 현장도 직접 살펴봤는데요. 브리핑 현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브리핑 시작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민주당 재외동포 안전대책단으로 이번에 짧은 일정 이틀 동안 캄보디아 급히 파견돼서 이틀 동안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침 새벽에 이렇게 귀국했습니다. 지금 귀국했습니다. 알려달라는 그런 호소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캄보디아에 있는 1만여 우리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이들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호소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정말로 일반 우리 동포들이나 또는 여행객들한테는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러한 치안이 안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네. 자,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전세기 편이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에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전세기 안에 캄보디아의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금자를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면서요. 공항 주차장에서 또 송환 피의자를 태울 호송차가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를 타고 이제 각각 경기 북부청, 충남청, 관할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금자를 태운 전세기가 현재 도착한 모습, 인천공항을 통해서 도착한 비행편의 모습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후에 브리핑 현장도 보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모든 내용을 생생하게 점검했고 캄보디아 여야 의원들을 이틀간 만나서 한국인 송환을 요청했으며 캄보디아의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으로 재외동포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금 시각 8시 37분인데 조금 전에 이제 송환된 64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두 범죄 피의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는 64명 모두 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국수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59명 같은 경우에는 현지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서 작전을 벌여서 검거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거됐던 인물들이고요. 또 나머지 5명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이 구출을 신고를 해서 구출된 인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총 64명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전세기 안에 탑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두 피의자 신분이고 그중 일부는 국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돼서 전세기를 탑승한 즉시 영장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어제자로 발부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현재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전세기에서 내린 동시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한 범죄가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또 여러 가지 리딩방 사기 등 보통 사기 범죄를 주축으로 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또 일부 인원들은 200억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브리핑이 나오고 있어서 대규모의 이 사기 조직, 따라서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등의 범죄까지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이 윗선에 대해서 입을 열 경우에는 또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내 형량이 얼마나 중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비교 형량을 해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 이 정부와 이야기를 잘 나눈 끝에 강제 추방을 했다는 거죠. 네. 강제 추방하게 되면 귀국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무시가 되는 것이고요. 강제 송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현재 강제 추방 결정 후에 강제적으로 송환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서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인천공항에 조금 전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공항 상황 어떤지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에서 송환자들이 한국행 전세기에 올라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송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조금 전 8시 40분쯤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송환자들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뒤에 보이는 입국장을 통해 나와 주차장에 있는 호송차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에는 구금자들을 이송할 호송 차량 검은색 대형 승합차 23대가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데요. 송환자들은 경기 북부청과 충남청 등으로 분산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보안시설로 들어갔고 전세기에 탑승 직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송환자들은 도착 즉시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또 양국이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 지금 이 시각의 공항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대규모 송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캄보디아에서 뭐 꼭 진행돼야 되는 사법 절차 이런 건 따로 없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은 캄보디아라는 이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분인 거죠. 따라서 캄보디아 내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의 이제 협조하에 강제 추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거가 이루어지고 그중 한국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제 추방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한국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되는 것이고 물증 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구인글을 보고 속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는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이런 글을 보고 지금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가는 형법 12조를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유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잠시 뒤에 구금자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항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을 출발한 한국행 전세기는 오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송환자들은 수갑을 찬 채로 입국장으로 나와 주차장에 있는 호송차로 나눠 타고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자들은 도착 즉시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또 양국이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네, 지금 취재기자 통해서 공항 상황, 현재까지의 상황을 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잠시 후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입국장에 수속 절차를 마치고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59명의 그 송환자들이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입국 전에 뭔가 입을 맞추거나 그런 상황들을 조금 함께 정리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요. 이번에 지금 송환이 된 64명 중에 59명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급습해서 검거된, 그러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 유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규모의 한국인들이 검거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 가기 전부터 캄보디아 내에서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리구금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한 장소에 대규모 인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요. 한국에서 온다면 내지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진술할지를 서로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남은 과제는 이 6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들이 고문이나 강요된 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수사의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직에 있었던 조직원들이 대규모로 본인도 구금받았지만 옆에 있었던 함께 검거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실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형태의 고문을 받았는지 상세히 아마 물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문 행태가 몸에 그들의 신체에 흔적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어떤 통신 장비 등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납치가 됐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 휴대전화에는 상선과 연락을 하면서 갖고 고수익을 약속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자나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들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상 어떤 수입이 계속해서 입금된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 강요된 행위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적법한 구속기간 내에 경찰과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신병을 먼저 결정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중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환자 64명이 수속 후에 수갑을 찬 채로 입국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국 수속에 1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23대 호송차에 분산 탑승돼서 이제 앞으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된 다음에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호송차가 이제 바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관련해서 정부의 현장 브리핑이 있는데요. 저희가 브리핑 현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 업무 절차를 마치고 도착을 했고 지금 브리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합동대응팀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또 현지에서의 활동, 또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브리핑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2차관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내무부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기관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팀이 되어서 손발을 맞춰서 이번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 당국에서 스캠 단지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이제 외국인 범죄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자들이 아마 체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의한 내용이 체포가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속하게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됐는데 협의된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은 앞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체포가 돼서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그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명 플러스 5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명은 캐나다 당국 캐나다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이고 5명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신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범죄 사실이 우리한테 부증이 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귀국 의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캄보디아 이제 법률 시스템하고 우리가 송환을 위한 법률 시스템이 서로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송환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 가시죠. 예, 한국인 64명의 송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부 합동 대응팀의 브리핑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캄보디아 협조를 바탕으로 64명 모두를 송환을 완료를 했고 합동 대응팀 일부는 캄보디아에 잔류를 해서 앞으로 추가 현장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합동 대응 TF 회의를 구성을 해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고 또 앞서 보신 대로 정부 합동 대응팀의 정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차 또 사법적 처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6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고 또 주차장을 통해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전날에는 이제 59명까지 알려졌다가 64명으로 파악이 됐고 이제 64명 모두가 국내로 입국을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한번 더 짚어주시죠. 예, 59명은 거기서 이제 그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명확한 형태의 범죄 용의자들이죠. 그들은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고소가 됐거나 이제 수사 중지된 경우도 많고요. 인터넷
적색수배,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경우도 있고 5명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캄보디아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해서 그 캄보디아 경찰이 구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자수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국 경찰이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합쳐갖고 63명이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 69명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송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또 분류가 또 다르돼야 되는 어떤 인원들이 좀 섞여 있어갖고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명백히 59 플러스 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죠? 한국 경찰에 가면 당연히 도와주겠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 선교사, 목사님, 교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경찰이 하도록 하면 얼마나 그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아누크빌도 있지만 북부 지방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주요하게 2-3명씩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 캄보디아도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4-5개 2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호소를 해주신 게 TF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정부의 어떤 경찰의 전문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외에도 어떤 점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외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외교부가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캄보디아 대사관, 그러니까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아시다시피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교민 보호에 대한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체포라든가 확인 이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캄보디아 내에 한국을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이 최소한 수십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 조직의 수장들 정도. 예. 그럼 그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 국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을 잡아서 처벌할 것이다라고는 명확한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걸 안 주면은 이게 표현이 국제적인 호구가 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범죄 조직의 호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않고 처벌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객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입국 절차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나와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는데요. 송환자들이 나오기까지 착륙 후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송환자들 사이 여권이 없는 이들이 적지 않아 입국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자들에 대한 국내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전반적인 조사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인권 범죄 여부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입국 때 현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도 박스에 담아 들고인데요. 양국 경찰 간의 증거물 등 수사 교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8시 와이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픈 목 때문에 파티가 엉망이 됐나요? 이어서 오전 11시 와이드 뉴스가 방송됩니다.